12월 14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달 가장 많은 분석을 해드렸던 엔투텍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투텍 현재 일본 큰 추세는 잘 살려서 움직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면서 단기 추세에서 그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12월 3일까지의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12월 3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가장 제가 최근에 분석 영상을 올리기도 한 날인데 지난 12월 3일에 분석 영상을 보시면 제가 미리 이날의 종가 이후에 저항 라인을 잡아드렸고 그 저항 라인을 기점으로 전고 돌파가 실패하게 된다면 어떠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고점 라인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지난 분석 영상 일부분을 먼저 보신 후에 차트 보면서 현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이죠. 전고점 라인인데 이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만약에 올라갔을 때 전고점인 9,05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형태로 추세가 빠져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버리는 음봉이 생겨버리면 말씀드리자면 전고 돌파를 하지 못한 즉 고점이 낮아지는 쌍봉의 흐름으로 추세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라인에서 맞고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절을 하시거나 내 매수가에서 일단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상 보셨듯이 전고점 돌파가 실패하게 되면 고점이 낮아지는 쌍봉 형태로 단기 추세가 바뀌게 되고 주가가 내려가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익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 매수가에서 본전 매도를 하신 다음에 추세 확인 후에 밑에서 재공략을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이후에 차트를 보시면 제가 분석해 드린 대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이렇게 출현하면서 전고 돌파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 하락이 이와 같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은 영상 전체를 보시면 해당 내용을 더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을 해주시고 지난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고 돌파가 실패한 다음에 이와 같이 추세가 추가 하락을 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6,700원 정도의 라인이 중요한 라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만드는 파동 안에서 단기 추세가 5일선을 이탈한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회복을 할 때 돌파한 라인은 다음에 다시 추세가 하락으로 내려오더라도 반드시 지지가 돼야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6,700원이 이탈이 되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를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11월 달에 올려드린 모든 영상에서 현재 엔투텍의 상승 추세는 큰 그림에서 이와 같은 상승 박스의 흐름을 그리고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느 정도 정확한 선까지 잡아봐야 알겠지만 상승 박스의 하단이 살짝 이탈이 되었다가 회복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지지 반등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탈을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현재 주가가 상승 박스 안에 들어와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문제되는 건 없는데 지금 보시면 지난달에 분석을 해드렸듯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박스의 흐름을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흐름으로 정상적이라면 고점이 이쯤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이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 단기적으로 신고가를 만든 이 봉을 기준으로 단기 쌍봉 형태로 추세가 바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건데 자, 단기 쌍봉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단기권에서 이제 상승
일봉 차트 크게 보았을 때 상승 박스를 그리던 이 흐름이 이제는 단기권에서 고점이 낮아지는 이와 같은 삼각 수렴의 형태로 주가가 파동을 바꾸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이 삼각 수렴의 상단 라인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저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 하단이 지지선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상승하던 이 추세에서 지금 삼각 수렴의 형태로 단기 추세가 바뀌었는데, 만약에 이 삼각 수렴의 상단 라인을 추가 상승을 해서 돌파하고 안착을 하게 돼서 재반등에 성공을 하면 다시금 이렇게 큰 추세에서 상승 박스의 흐름을 이어가게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지만, 만약에 이 삼각 수렴의 상단 라인에 저항을 맞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하단이 지지가 안 되거나 이탈이 되게 되면 급락으로, 즉 쌍봉으로 단기권 추세를 마감을 하고 이와 같은 형식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각수렴의 이 추세 안에서는 단기권의 형태로의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지금 삼각수렴 라인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여기서 돌파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돌파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이탈이 될지 아니면 이곳에서 이탈이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권에서 이러한 추세의 상단과 하단 추세 라인을 잘 잡아서 그 라인 부근에서 최대한 가깝게 손절을 잡고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 삼각수렴의 상단 라인에서 저항이 발생을 하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거나 전체적으로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신 다음에 돌파 여부나 안착 여부에 따라 재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하단에 공략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지금 삼각수렴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주가의 방향성은 굉장히 북불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단기권에서, 그리고 또 일본 큰 추세의 끝자락에서 추세의 변곡이 위든 아래든 크게 발생될 수 있는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삼각수렴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게 돼서 안착을 하면 다시 상방으로 신고가를 돌파하는 큰 추세가 다시 한번 단기권에서 시작될 수가 있고, 하단이 이 삼각수렴의 끝자락 라인에서 이탈이 되게 되면 반등을 했을 때 이 하단 라인의 저항에 맞고 이러한 식으로 급락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엔투텍은 일본 큰 그림에서 단기권으로 가면서 추세가, 이렇게 가던 추세가 지금 옆으로 내지는 살짝 하방으로 추세가 좀 바뀌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단기권 추세에서 내가 어디서 대응할지를 미리 정하셔서 라인을 잡아 두시고 그 라인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조금씩 접근해 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조금 해드렸는데, 엔투텍은 추세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권에서 전반적으로 변곡점을 만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단기권 안에서 짧은 대응으로 매매를 이어가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저와 같이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미리 차트에 그어 두신다면, 뭐 일본 큰 추세에서의 이와 같은 뭐 상승 박스도 그려보시고, 단기권에서의 고점이 이와 같이 낮아지는 흐름 안에서 이와 같은 삼각수렴의 형태 안에서 상단 라인과 하단 라인의 지지와 저항 라인을 미리미리 이렇게 추세선으로 표시를 해 두시면 시각적으로 저항이 어딘지, 그리고 추세가 하락할 때 지지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단 라인의 저항과 하단 라인의 지지선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를 둔 상태에서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신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